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이용섭 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지방도 49호선이 전면 개통되면서 빛가람 혁신도시와 남악 신도시가 30분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입체 교차로 대신 평면 교차로가 설치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투자되는 외국인 자본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지역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의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위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지고 광주시장의 친동생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이용섭 시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이 하루 종일 잇따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천문학적인 이권이 걸려있는 민간공원 사업에 한양과 호반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되게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과 이 호반건설에 막대한 철근을 납품한 업체 사장이 다름 아닌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이라는 것입니다. C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검찰은 이용섭 시장이 직접 개입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고 호반건설과 광주시와의 연결고리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용섭 시장과 호반건설은 검찰 수사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광주시는 부시장 등이 기소되기는 했지만 금품수수 등 뇌물 혐의는 아니고 이용섭 시장도 의심을 벗어내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호반건설은 오히려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에서 이용섭 시장 동생 업체와 민간공원은 상관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고 검찰 수사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에 더해 광주시와 호반건설의 해명이 나왔지만 지역사회는 의혹들이 다 풀리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의 의혹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한 광주경실련은 반성에도 모자랄 광주시가 오히려 적극 행정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한 검찰 수사도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시장이나 감사위원장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이렇게 관여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바꾸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호반건설에도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아닌 이 시장님 동생에게, 즉 동생이 업체 대표로 있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왜 호반은 계약을 했을까? 이용섭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는 정의당과 민중당, 여러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하루 종일 잇따랐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침묵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렇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선정된 사업자들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당초 계획보다 행정 절차가 많이 늦어졌다며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로 시공사와 금융권의 불안감이 커졌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됐지만 이제 사업 추진에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9개 공원, 10개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 가운데 8곳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6개 사업자는 토지 보상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예치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중해공원과 중앙공원 1지구도 다음 주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시는 재판에 넘겨진 정종재 부시장 등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논란이 된 중앙공원 1, 2지구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추진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수사 상황이 진행되더라도 협약은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약 체결했고요. 중앙 1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계속해서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들과 협약 체결이 모두 마무리되면 특례 사업 실시 계획 인가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오는 5월 말까진 모든 환경 영향 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는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토지 보상을 위한 절차도 착수합니다. 시행사가 지정된 공원지구부터 토지 물건 조사와 보상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을 검토해 보상 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후 감정평가사를 선정, 평가한 뒤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진 이제 5달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 계획보다 늦어진 사업 진행을 광주시가 기한 내에 마무리해 공원 부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아침 추위는 어제보다 한층 더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편 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게 오르면서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출근길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만 내일 오전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고 한동안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남학신도시가 30분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긴 공사가 마무리돼 주민들이 마냥 기뻐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걱정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 일로읍에서 나주 동강면까지 국가 지원 지방도 49호선이 전면 개통됐습니다. 총 연장 14.5km. 지난 2010년 착공한 뒤 10년이 걸렸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무안 남학신도시와 나주 혁신도시의 거리는 27km가 줄게됐고 통행 시간도 20분가량 단축됐습니다. 전라남도 행정 수도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가 이렇게 4차선을 통해서 더욱 긴밀하게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새 길이 뚫린 기쁨도 잠시. 주민들은 벌써부터 교차로 교통사고가 걱정입니다. 국지도 49호선의 교차로는 모두 9곳. 당초 전라남도는 모든 교차로를 차량 흐름을 끊지 않는 입체 교차로로 설계했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경제성을 이유로 한 곳만 입체 교차로를 허락했고 나머지는 신호등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평면 교차로로 대체했습니다. 주민들은 직선화와 확포장된 도로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 70km 이상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줄곧 입체 교차로를 요구해 왔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전동차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인식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 안전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평면 교차로 부분이 CCTV나 이런 걸 좀 달아서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그 후속 조치가. 입체 교차로 대신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예산 600억 원은 아꼈지만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 불안감을 떠안고 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시가 나주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택시 편도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17일 0시부터 나주 혁신도시 운행 택시에 대해 기존 미터기 요금의 30%의 가산금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5km를 이동할 경우 현재는 14,600원이 부과되지만 17일부터는 19,000원을 내야 합니다. 광주시는 사업 구역이 달라 빈차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택시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을 내걸고 편입생 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대와 동신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들은 간호학과 등 일부 인기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의 편입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학학기 이후에도 2학기에서 3학기까지 추가로 등록금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투자되는 외국인 자본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인데 지역별 투자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은 모두 9건, 금액으로는 6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재작년 1000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 광주 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억 달러를 넘었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해에는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신고된 외국인 자본은 지난해 사상 2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련 시장도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기업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나 입지 그리고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질 때 FDI가 유치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현상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연말 광주 지역 4개 산업단지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예비 지정되면서 조세 감면과 함께 규제 완화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산업단지에서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 유치가 추진되면서 외국인의 자본 투자도 지금보다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지적으로 거기 들어갔을 때 임대료 같은 것도 감면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열악한 투자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 자유구역.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여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범행에 약물이 사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1살 A씨가 범행 당시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제 등 약물을 넣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숨진 남편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가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 사회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총선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20여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4.15 총선 관련 선거 사범이 검찰에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는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주민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광주 북구갑 지역구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예비후보는 최근 북구갑 지역구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당내 경쟁 상대 선거 캠프에서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 등 여론조사에 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여론조사를 민주당 광주시당이 진행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진위 파악을 위해 광주시당에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손상 없이 암세포만 치료하고 면역력도 보존할 수 있다면 환자의 회복이 훨씬 빠르겠죠. 이런 이상적인 암 치료법을 위해 다양한 의료 연구들이 진행 중인데요. 암세포만 찾아내서 없애는 나노 입자가 전남대 연구팀에서 개발됐습니다. 미지의 인물에서 박인규 교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암세포 죽이는 광역학 나노입자 개발자 박인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광역학 나노입자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암세포를 딱 가서 죽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역학 나노입자는 이제 암세포의 나노입자가 이렇게 축적된 뒤에 외부에서 특히 이제 근적외선 레이저를 조사를 하면 이 나노입자가 반응을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활성산소를 내므로써 주변 조직을, 특히 암 조직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입자를 저희가 광역학 나노입자라고 하고요. 저희가 개발한 것은 그런 ROS에 활성산소에 반응을 해서
그 나노입자를 파괴시키면서 항암제도 같이 전달해서 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 나노 입자를 이용하면 기존의 암 치료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더 좋은 건가요? 항암제를 투여하면 이게 전신을 순환하다가 종양 조직에 들어간 그 약물에서만 우리가 항암 효과가 나오고 나머지 조직에 들어간 약물은 정상 조직에 들어간 약물은 거기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나머지 이제 결국은 배출되게 되거든요. 저희 이걸 나노 입자 형태로 전달하게 되면 종양 조직의 최소 뭐 10배에서 그 이상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 조직에는 훨씬 더 적은 양이 들어가고 종양 조직에는 우리가 원하는 양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미세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입자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소형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전이된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치료 가능한 입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료 분야에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의료 방법에 대해서 연구 중인데요. 교수님께서 나노 입자를 연구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사 과정에서는 그 항암 그 유전자 치료를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제 은사님이신 서울대 조종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셔서 그쪽을 이제 처음 이제 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닥을 하면서 이 나노 입자를 이용한 이런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변에 암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화순전대병원이 암 연구를 굉장히 전문으로 하는 스페셜 이제 그 캔서 센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전문적인 그 임상 그 교수님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그 암 연구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고자 해서 그쪽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이 광역학 나노 입자는 실제로 치료에 투입되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동물에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본 거고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고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하면 이것을 체내에 쓸 수 있는지 이제 비인상 실험이라는데 독성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다 거쳐서 저희가 그 IND라고 하는데 이제 임상 시험을 들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신약으로 임상 시험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이제 막대한 예산이 또 필요하고 한데 일단은 저희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나노 입자 연구 분야에서 교수님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항암제와 이런 면역 치료제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물질들을 개발하고 이런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국가과제를 통해서 국가과제라는 결국 이제 국민의 세금인데 나온 성과들을 국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라든지 국민에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연구가 잘 진행돼서 저희들이 실제로 볼 수 있기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초수급자 부부가 고독사한 지 8일 만에 발견돼 사회적 약자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자 광주 남구가 직원을 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응급관리 요원 1명이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191가구를 살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관리 요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직원 외에도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15 총선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전 문화복지신문 김선우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선우 대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 후보로 출마 선언과 함께 관광경제특구, 지역경제 순환센터 등 5가지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해남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또 잘 갖춰져 있어서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혀왔죠. 해남군이 올해를 해남 방문의 해로 정하고 스탬프 투어 등 관광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정수정 여행 작가가 해남의 매력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해남군이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올해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해남 방문회의를 맞이해 사계절 프로그램들이 한가득합니다. 네. 여행을 즐기면서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랠리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땅끝 전망대 그리고 또 공룡박물관, 우수영 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을 방문한 후 카드에 도장을 찍어 응모하면 됩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해남의 농특산물들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남 방문회의 다양한 정보는 해남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해남 어디부터 떠나볼까요? 아직 새해 일출을 보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 계신다면 네. 두린산으로 먼저 떠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두린산 케이블카 전망대는 요맘때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한 10분 정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넓게 펼쳐진 다도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고요. 날씨가 좋은 날은 한라산까지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난대성 또 화렵수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서 사계절 내내 계절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네, 이렇게 하늘에서 바라본 두린산도 아름답지만 좀 걷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트레킹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네, 두린산 트레킹 코스라고 하면 이렇게 먼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야 만나는 전망대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곳 전망대에서 바라본 일출의 전경도 아름답지만 이 데크길을 따라가는 길이 정말 좋습니다. 데크길을 따라가는 길에 만나는 작은 문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구들을 읽으면서 한 10여 분 동안 올라갈 수 있는 길인데요. 우선 글이 높지 않아서 좋고 그리고 올라가는 내내 문구를 읽으면서 생각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죠. 네, 두륜산 하면 대흥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흥사의 매력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린산 중턱에 자리한 대흥사인데요. 아도화상이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가 거느린 승군이 본영이 있던 곳이 이곳 바로 대흥사인데요. 서산대사에 이어서 이 초이선사로 인해 더욱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초이선사가 머물렀던 대흥사 일지암은 우리나라 차문화의 성지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요맘때 겨울도 템플스테이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도와 또 요가, 명상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힐링하는 시간으로 더욱 좋겠죠. 네,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과 또 함께 둘러볼 곳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네, 먼저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곳 공룡박물관은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3D 공룡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3D 프린터 작동 원리와 함께 직접 만들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과학과 공룡을 접목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박물관이 있는 우왕리 공룡 유적지 또 의미도 이렇게 살펴보고요. 또 4D 영상관을 비롯해서 VR을 접목한 공룡 시대까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방학을 했잖아요. 근데 네. 우리 엄마들은 개학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주말까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기는 참 힘들 텐데요. 네. 아이들 손을 잡고 해남으로의 여행은 어떨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어제 광주 과기원에서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정책 방향과 분야별 지원 내용 등을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또 다음 달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중소기업과 대학 등의 사전 수요를 받아 현장을 찾아가는 지원사업 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국내 여자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광주대 농구부의 강유림 선수가 하나은행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강유림 선수는 여자농구연맹의 신입선수 선발회에서 2라운드 3순위로 하나은행의 지명을 받아 프로무대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수피아 여고의 신민지 선수도 3라운드 5순위로 우리은행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광주복지재단 산하 기관의 한 간부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광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빛고울 노인 건강타운 간부인 A씨가
개인 일정으로 제주도를 간 계약직 직원 B씨를 찾아가 숙소를 같이 쓰자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시는 인권옴부즈맨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 감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피부에 닿는 공기가 차갑긴 하지만 종일 심한 추위는 없겠고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영하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높은 기온 보이면서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 출근길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만 내일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데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은 8도, 강진은 10도 보이면서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요. 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더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나주시 세지면 동곡 4구 주민들이 20만 8천 원, 성산 2구 주민들이 15만 9천 원, 나주시 빛가람동 7통 주민들이 9만 6천 원, 중흥 X클래스 센트럴 1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74만 3천 원, 나주시 빛가람동 명무예다음 주민 43만 원, 대방 엘리움 1차 주민 30만 원, 대방 엘리움 2차 주민 25만 원, 빛가람동 1통 통장 김정혜 씨가 5만 원, 나주시 노안면 금안 1, 2 광곡마을 주민이 21만 원, 금동 1이 회룡마을 주민이 12만 7천 원, 곡성군 오산면 봉서마을 주민이 7만 원, 탑동마을 주민이 4만 원, 율천마을 주민이 10만 원, 용계마을 주민이 7만 원, 오산면 이장단에서 22만 원, 연화마을 주민이 25만 원, 작천마을 주민이 10만 원, 가곡마을 주민이 21만 원, 운곡 1구마을 주민이 10만 원, 초현마을 주민이 8만 원, 곡성군 오산면 사리마을 주민이 6만 원, 관음사마을 주민이 6만 원, 조양마을 주민이 6만 원, 함안마을 주민이 8만 원, 선세마을 주민 4만 원, 담양군 봉산면 봉항마을 주민 14만 6천 원, 유산마을 주민 29만 원, 학동마을 주민 22만 1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